오늘은 얼마 전 발표된 소파이의 2022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뱅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지, 시총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소파이의 시장 잠재력이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의 1분기 실적 한마디로 어땠을까요? 잘했습니다. 성장주로서 손색이 없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했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잘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고한 2022년 1분기 회사는 주당 0.14달러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장성인데요. 3억 2천원 2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월스트리트 추정치의 13%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YOY로는 50% 가까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7분기 연속으로 조정 에비타는 흑자로 마감되어 전년 대비 110% 증가한 8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회원은 70% 증가한 390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고객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신규 회원은 40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1분기 대비 150만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규 상품 수도 계속 추가되어 1분기 586만 2천 개로 마감했는데 전분기 대비 신규 상품 수는 68만 9천 개 증가했고 YOY로는 84%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기술 플랫폼 갈릴레오에 1천만 개 이상의 계정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총 1억 1천만 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YOY로는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출 상품은 학자금 대출 유예에도 불구하고 YOY 20% 이상 성장했고 특히 470만 개에 도달한 금융 서비스 상품은 YOY 110% 이상 증가하며 회사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인 소파이 인베스트 계정 22만 2천 개와 예치금 계정과 관련된 소파이 머니 계정 사용자 18만 8천 명을 추가했습니다. 대출 부서는 20억 달러 이상의 개인 대출을 발생시켰고 9억 8,400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은 주로 학자금 대출 중단 연장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진을 감안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현재 6차례 연장되었으며 대출 사업은 1분기에 전년 대비 45% 증가했지만 회사의 학자금 대출 발생량은 코로나 이전의 절반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학자금 대출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가장 강력한 자신의 본업이 부진한데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유예 만료가 되는 시점에는 대출 산업의 성장과 그 시너지가 엄청날 것입니다. 대출 상품과 금융 서비스 상품의 지속적인 성과는 교차 판매로 이어졌고 회사의 수익성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불안정한 시장과 변화하는 정치 및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1분기의 결과는 소파이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의 전체 제품군을 구축하려는 회사의 전략이 효과적이다는 반증이며 이 시장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내는 다각화된 비즈니스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금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생산성과 금융 서비스 대비 대출 상품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Financial Services Productivity Loo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파이 회원 수 증가의 핵심입니다. 소파이는 단순히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소파이 투자, 소파이 머니, 소파이 중개를
통해서 회원수를 확보하여 대출까지 이어지게 하는 다양한 교차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위주로 SNS나 틱톡, 인스타 등 노출 빈도가 높은 광고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자금 대출 시장에 대한 고객을 확보하고 디지털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소파이 인베스트, 소파이 머니 등의 다양한 교차 상품을 연결시키는 거죠.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소파이 인베스트의 고객 선호도는 상당합니다. 소파이 인베스트는 새로운 회원을 소파이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지붕의 맨 위에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과 효과적인 소파이 머니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이 더 많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NFT 등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회사는 이미 고객에게 30가지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거래할 수 있는 기능과 회원이 직접 예금의 일부를 투자할 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인베스트에서 마진 대출을 시작했고 올해 말 연장된 거래 시간 및 옵션 거래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품이 좋을수록 소파이는 더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소파이 인베스트나 소파이 머니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교차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은 규제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시도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올해 초 소파이는 마침내 골든 퍼시픽 뱅크의 인수와 함께 제공된 뱅크 차트 취득도 마감했습니다. 은행으로서 소파이는 이제 소파이 머니 현금 관리 계정에서 모은 모든 예금을 자신의 대차 대조표에 가져와서 대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 핀테크 회사로서는 선수금 계정에서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고객 예금을 대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대 마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이제 대출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거죠. 이 경영진의 조정된 지침에 따라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소파이의 매출이 2020년도 회계 연도에 15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추정치는 올해 주당 0.46달러 순손실을 나타내지만 1년 전 주당 1달러의 순손실에서 크게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소파이는 아직도 예상 2022년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에 거의 5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은 아니죠. 손실도 엄청난 회사이고 현재 매출의 6배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국내 상장된 카카오뱅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예측해보고 소파이의 시장 잠재력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장된 카카오뱅크는 국내 인터넷은행 대표주로서 공모 당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때 시총이 40조가 넘어가며 KB와 신한은 합한 시총에 맞먹으면서 거품이다, 말이 안 된다 등 구설수에 올랐는데 지금 어느새 시총이 20조가 깨지며 나름 착한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 실적은 어떠할까요? 2022년 매출액 3,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요. 1분기 당기순이익이 6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8%가 증가했고요. 고객수도 1분기 말 기준 1861만 명으로 전년 말 대비 62만 명 증가했고 월간 활성 이용자 MAU 수는
1,503만 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8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고객 대비 80% 수준이겠네요. 예. 재무지표로 봤을 때는 은행업에 기반을 두고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왜 이리 박살이 나고 있을까요? 지금 금리 인상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미래의 성장 가치보다 현재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도 불투명하고요. 그럼 소파이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시총은 20조 가까이 되고 소파이의 시총이 69억 달러니까 8조 이상이 되겠네요. 시총은 카뱅의 시총이 2배 정도 큽니다. 매출은 카카오뱅크와 소파이가 2분기 기준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카카오뱅크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6% 수준으로 시중은행 중에서도 독보적이고요. 순이자 마진도 개선되고 있고 전체 대출금 점유율도 2018년 6% 수준에서 2021년 9%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성은 한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건 카카오뱅크가 처음부터 디지털은행에서 시작되어 시중은행 대비 플랫폼 자체가 효율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핵심은 바로 고객 유치 비용이 상당히 낮았다는 건데요. 바로 국민 플랫폼 카카오의 효과입니다. 소파이를 비교해보면 매출은 비슷하나 매분기 1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의 플랫폼의 회원수를 유치하기 위한 접근 비용에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위치한 소파이 스타디움 명명권 가격만 55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오픈하자마자 카카오 플랫폼의 효과로 카카오 고객을 자동적으로 흡수하는 고객 접근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수를 처음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광고 선전비를 엄청 세이브하며 그 돈으로 플랫폼 연구 개발에 올인할 수 있었죠. 지금 K뱅크나 토스뱅크와는 태생부터 다른 금수저를 가지고 금융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회원수가 1860만 명을 돌파하며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한 상황이고 이제 회원당 수익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하면서 대출자산의 규모를 확대시켜야 하고 다양한 교차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커진 카카오뱅크도 본격적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의 규제를 받게 될 텐데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한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낼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소파이는 매출액은 카카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회원 수를 보면 카카오뱅크의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장 속도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회원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고 회원 수 대비 매출액을 봤을 때 회원 한 명당 발생시키는 매출이 많고 회원 한 명당 효율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만큼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어도 고객 한 명당 금융상품에 대한 교차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금융시장 이용할 수 있는 회원수가 미국이 한국 대비 훨씬 크고 미국에서 확장된 금융시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는 통설을 감안했을 때 소파이가 회원수 모집에 올인하는 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미국의 GDP 대비 금융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국내 금융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시장입니다. 시장의 규모부터 수십조 달러 시장에서 소파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소파이는 얼마 전까지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 현재 52주 최고가의 27%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소파이는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가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CEO인 앤서니 노토는 작년 6월 30일 이후 자신이 소유한 주식 수를 45% 늘린 후 몇 개월 동안 소파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내부자는 다양한 이유로 주식을 팔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이유로만 주식을 매수합니다.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죠. 내부자들은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최근 40년대 최고의 인플레이션, 연준 금리 인상 결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 장기화 등으로 투자자 심리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경기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모이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기업의 주가는 특히 폭락했고요. 이 진행 중인 조정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많은 성장주들이 현재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차트를 보며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미래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지 검토해보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